자, 반갑습니다. 요즘 온라인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게 진도가 지금 쭉쭉 나가고 있는데 중간에 질문이나 문제풀이를 할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문제풀이를 하면서 좀 천천히 나가볼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 케플러 법칙에 관한 예제 문제들을 몇 가지 다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위성이 행성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행성이 한 초점에 위치하고 있고요. 위성이 이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그죠? 이때 이 위성이 A에서 B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T라고 했고요. C에서 D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T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정보가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을 볼게요. 이 행성과 이 위성을 연결한 선분이 휩쓸고 지나간 면적이 S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죠? 그리고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T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행성과 위성을 연결한 선분이 휩쓸고 지나간 면적이 S일 때 걸리는 시간이 T라는 뜻이죠. 이게 바로 케플러 제2법칙,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이 응용된 사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B에서 C까지 가는 동안을 봅시다. B에서 C까지 가는 동안은 이 위성과 행성을 연결한 선분이 휩쓸고 지나갈 면적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파란색 영역의 면적을 이 위에 있는 S와 비교해 봅시다. 정확히 대칭이죠,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의 면적 또한 S가 될 것이고 이 위성이 B에서 C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또한 T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에 남아있는 정보는 C에서 D까지 가는 동안 걸리는 시간이 3T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위성과 행성을 연결한 이 선분이 휩쓸고 지나간 면적, 지금 검정색으로 칠했죠. 이 면적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례하기 때문에 3t가 걸렸다면 면적 또한 3s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D에서 A까지 가는 데를 봅시다. 마찬가지로 검정색으로 칠했고요. 아래 있는 녀석과 대칭이기 때문에 이 녀석 또한 면적은 3s가 되고 걸리는 시간 또한 3t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가는데 t가 걸리고요. B에서 C까지 가는데 다시 t, C에서 D까지 가는 데는 3t, T에서 A까지 가는 데는 3t가 걸리죠. 한 바퀴 도는데 총 걸린 시간은 8t이기 때문에 공전 주기는 8t가 되겠군요. 기억은 맞네요. 자, 니은 봅시다. D에서 A까지 행성과 위성을 연결하는 선분이 휩쓸고 지나가는 면적은 D에서 A까지 우리가 방금 구했죠? 3t가 걸리기 때문에 면적 또한 3s가 되겠군요. 니은 틀렸네요. 자, 위성의 평균 속력은 B에서 C까지가 C에서 D까지 3배이다. 우리가 평균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가 됩니다. B에서 C까지 가는 동안 평균 속력은 걸린 시간 t분의 이 BC 궤도의 길이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C에서 D를 가는 동안 평균 속력은 시간은 3t가 걸렸고요. C에서 D 궤도의 길이가 되겠죠. 자, 이 둘을 비교해 봅시다. 자, BC 궤도의 길이와 CD 궤도의 길이는 같다, 그죠? 같기 때문에 시간이 3배가 더 걸린 C에서 D로 갈 때가 평균 속도가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B에서 C까지의 평균 속력이 C에서 D까지 평균 속력의 3배가 되겠군요. 자, 그러면 기억 디귿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군요. 어때요? 참 쉽죠?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과 같이 위성이 행성을 한 초점으로 하는 다 똑같죠? 타원 궤도를 따라 운동하고 있습니다. S1과 S2는 각각 궤도상의 한 점 PQ 부근에서 행성과 위성을 연결하는 선분이 같은 시간 동안 휩쓸고 지나간 면적입니다. 자, 같은 시간 동안 휩쓸고 지나갔다는 말은 이 두 면적의 크기가 같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보에서 바로 기억은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Q가 가장 가까운 지점, 근일점이 될 거고요. 그럼 반대로 P는 원일점이 되겠군요. 그래서 근일점에서가 원일점에서보다 위성의 속력이 더 빠르기 때문에 니은은 맞다고 볼 수 있겠군요. 자, 행성과 위성에 작용하는 만류인력의 크기는 P에서가 Q에서보다 작다. 자, 이 만류인력은 곧 중력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만류인력의 크기는 중력 상수 G와 거리의 제곱 그리고 둘의 질량의 곱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행성의 질량과 위성의 질량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즉 거리와 관계가 되겠군요. 거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분모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힘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위성이 근일점에 있을 때가 원일점에 있을 때보다 더 큰 만류력이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다 맞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군요.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 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소행성의 궤도를 나타낸 것이군요. A와 B는 근일점과 원일점으로 태양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1AU, 3AU이다. 이때 지구 공전 궤도의 긴 반지름은 1AU라고 되어 있군요. 자, 긴 반지름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케플러 제3법칙이 활용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케플러 제3법칙은 주기의 제곱은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접근해 봅시다. 자, 지구의 긴 반지름은 1AU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소행성의 긴 반지름부터 구해야 되겠군요. 긴 반지름이라 함은 이 타원의 중심에서부터 원일점 혹은 근일점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이 전체가 4AU이기 때문에 긴 반지름은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2AU가 되겠군요. 그럼 이 경우에 지구 공전 궤도의 긴 반지름보다 2배가 되겠군요. 자, 이럴 때 식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잘 봅시다. 지구의 공전 주기를 tg라고 하고요. 소행성의 공전 궤도를 t소라고 두겠습니다. 이때 이 비례식을 풀면 비례상수를 넣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지구의 공전 주기를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군요. 이 값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구의 공전 주기 1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식에 근거해서 소행성의 공전 주기를 대입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를 앞으로 빼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 루트 k는 지구에서의 공전 주기 1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값을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1년에 2루트 2배가 되겠군요. 즉 2루트 2년이 되겠군요. 그래서 이 소행성의 공전 주기는 2년이 아니라 2루트 2년이 되겠군요. 처음 이 케플러 3법칙을 적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다가 나중에 익숙해지게 되면 만약 긴 반지름이 1인 행성과 긴 반지름이 3인 행성이 있다면 이 둘의 관계를 먼저 분석합니다. 3배가 되죠. 이럴 때 주기의 b는 1대 이 3배였던 거를 아래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것에 세제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죠. 그래서 1대 3루트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왼쪽의 경우는 긴 반지름이 2배였다 그죠? 2배였기 때문에 2의 세제곱에 루트를 씌워서 2루트 2배가 공전 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자, A가 근일점입니다. 그죠? 가깝기 때문에 속력이 더 큽니다. 그 다음 디귿을 볼까요? 가속도의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가속도의 크기를 구할 때는 중력의 크기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소행성의 질량을 스몰 m, 태양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두었을 때 A 지점에서 만류력의 크기는 G에다가 1AU의 제곱 여기에다가 두 질량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를 뉴턴의 2법칙 형태로 나타내보면 MA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질량 스몰 m이 공통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가속도 A가 의미하는 항은 바로 이 m을 제외한 나머지 항들이 되는 거죠. 즉 여기에서 변하는 값은 태양과의 거리가 변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속도의 크기는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군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B에서의 만류력의 크기를 한번 구해볼까요? 중력 상수에다가 거리 3AU의 제곱에다가 두 질량의 곱으로 나타나지죠. 그럼 이 경우의 가속도는 마찬가지로 스몰 m을 제외한 이 부분이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A에서의 가속도와 B에서의 가속도를 비교해보면 A 지점에서의 가속도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요. B 지점에서의 가속도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A 지점에서의 가속도는 B 지점의 가속도의 몇 배? 9배라는 걸 알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디귿도 맞게 되면서 정답은 4번이 되겠군요. 자, 그다음 마지막 3점짜리 한번 문제를 다뤄보도록 합시다. 자, 가는 질량이 m인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소행성 A, 나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소행성 B의 궤도를 나타낸 겁니다. 자, A는 반지름 R인 원 궤도를 따라서 운동하고 있고요. B는 반지름이 2R인 타원 궤도를 따라 운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가장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건 디귿이 되겠군요. B의 속력은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P가 원일점, Q가 근일점이죠. 이 태양에 가까울수록 더 빨라지기 때문에 일단 디귿은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3번과 5번은 아니라는 거
확률은 33.3%. 자, 확률을 좀 더 높여봅시다. 자, 먼저 A 경우를 살펴봅시다. A는 완벽하게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고요. 등속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구심력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럼 이때 이 구심력 역할을 하는 힘은 어떤 힘일까요? 그렇죠. A와 태양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 만륜력이 될 겁니다. 구심력은 mRV 제곱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었고요. 만륜력, 즉 중력은 중력 상수 그리고 두 질량의 곱 그리고 이를 거리의 제곱으로 나눠준 형태였습니다. 그럼 이 둘을 같다라고 놓고 정리를 하면 질량은 약분이 되겠고요. R도 하나가 날아가겠군요. 그러면 B에 대해서 정리하면 루트 R분의 GM이 되겠군요. 그럼 기억은 맞다, 그죠? 그러면은 니은이 다시 날아가게 되고 확률은 50%가 됩니다. 쉽지가 않군요. 자, 그 다음 B에 주기를 묻고 있군요. 자, 잘 보세요. 주기라는 걸 물어보면서 가와 나 두 가지 상황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걸 보는 순간 케플러 제3법칙을 활용한다는 걸 눈치채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와 같이 정확하게 원 궤도로 운동할 때도 똑같이 케플러 제3법칙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반지름 R을 그냥 긴 반지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는 긴 반지름이 2R입니다. 지금 몇 배죠? 2배입니다. 그럼 이때 공전 주기는 몇 배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이 2배를 세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된다, 그죠? 그래서 공전 주기는 2루트 2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군요. 다시 정리하면 가에서의 주기를 t 가라고 두고 나에서의 주기를 t 나라고 두면은 어느 쪽이 더 크다? 그렇죠. 나에서의 공전 주기가 더 크고요. 이는 가에서의 공전 주기의 몇 배다? 2루트 2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이용해서 나에서의 공전 주기를 구해보도록 하죠. 그럼 뭐야? 그럼 가에서의 공전 주기는 또 어떻게 구하나요? 가에서는 일정한 등속으로 얘가 뱅글뱅글 돌고 있기 때문에 원 둘레를 속력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가에서의 주기는 원 둘레가 2파이 r이 될 거고요. 이를 v로 나눠준 겁니다. 그죠? 이 v에다가 루트 r분의 gm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럼 2파이에다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식을 정리해보면은 루트 gm분의 r의 세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가에서의 공전 주기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나에서의 공전 주기는 여기에다가 2루트 2를 곱하면 되겠군요. 그래서 나의 공전 주기는 4루트 2파이에다가 루트 gm의 r 세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보기와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 지금 2루트 2가 곱해진 게 아니라 2만 곱해졌군요. 그래서 니은도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1번. 사실 여기 1번이 표시되어 있었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다루고요. 나머지 형성평가에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문제들이 몇 개 있을 겁니다. 그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면서 직접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